삼성, LG 관계자분들 혹시나 이 방송 보신다면은 부디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노트북을 추천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노트북 고르는 방법은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 블로터 테크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JN테크 리뷰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요즘 일반 소비자분들이 비즈니스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비즈니스 노트북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네네. 요즘 워낙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즈니스 제품군 중에서 괜찮은 게 없나 기웃거리는 분들도 많으시기도 하고요.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노트북 수요가 많이 급증한 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 실제 통계를 보면은 2019년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실제로 판매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용 제품들 못 찾으셔가지고 비즈니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가성비 좋게 빠졌다라고 유명한 비즈니스 노트북 시리즈가 몇 개 있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레노버 싱크패드 E 시리즈, 네. 요거 이제 작년에 가성비로 되게 핫했었죠. 그리고 HP의 프로북 시리즈도 뭐 의외로 상당히 유명하긴 합니다. 네네. 근데 비즈니스 노트북이 통상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네. 이런 제품에 가성비 이야기를 붙이는 게 사실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노트북이라는 게 기업 판매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판매용은 좀 싸게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소비자 시장에 풀릴 때는 조금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판매한다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제품 찾아보면 분명히 있고, 안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HP의 프로북 에어로 그 모델이거든요. 네. 이것도 꽤 가성비가 괜찮게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즈니스 노트북 또는 이 소비자용 노트북 찾다가 못 찾으셔가지고 비즈니스를 대체로 고르시는 분들에게 오늘 시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테크스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사실 오늘 주제가 저희가 비즈니스 노트북 하면서 네. 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가성비를 주제로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느 정도는 돼야지 가성비라고 볼 수 있을까? 이 기준이 사실 조금 네. 정성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저전력 뭐 비즈니스 노트북이나 울트라북은 100만 원 정도가 기준선인 것 같아요. 100만 원 이하면 조금 저렴하다 볼 수 있고, 네. 100만 원 이상부터는 그래도 좀 고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노버 같은 경우도 싱크패드 E하고 L 시리즈가 저가형, 네. X하고 T 시리즈가 고가형이라 보시면 되고, HP도 프로북은 저가형, 그리고 엘리트북은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노트북 제조사들마다 이렇게 자기네들 비즈니스 노트북의 라인업을 나눠가지고 그렇죠. 가격대를 좀 차등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완성도라든지 가격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이 네. HP의 프로북 에어로 635 G7이라는 제품이에요. 예, 모델명 복잡하죠. 그렇죠. 모델명이 좀 복잡한데 일단 저희가 HP도 처음 달아보니까 네. 일단 브랜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일단 HP가 역사로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면은 1938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실리콘밸리 1세대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저희 역사는 뒤로 제껴놓도록 합시다. 보통 HP가 뭐 프린터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노트북도 특히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업은 레노버하고 더불어서 2강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레노버하고 1, 2위를 다툴 정도로 노트북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HP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너무 기니까 네. 이 비즈니스 라인업을 한번 축소를 시켜보죠. 예, 그렇죠. 네. 이 HP의 비즈니스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HP 비즈니스 라인업은 프로북하고 엘리트북 일단 빼고 생각하면 400번대, 600번대, 800번대, 1000번대 이렇게 나눠지고요. 네네. 800하고 1000은 엘리트북, 400하고 600은 프로북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그렇군요. 이 제품이 635 제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00번대의 프로북 중에서도 400번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3은 인치수고요. 네네. 635 마지막 5는 5가 붙으면 라이젠이고 0이 붙으면 인텔입니다. 아, 그게 숫자에 다 그렇게 네. 제품에 어떤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뜻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마지막에 붙는 G7은 이 프로북 시리즈 중에서도 7세대라는 소리고요. 네네. 최근에 나온 인텔 타이거 레이크 모델은 G8이 붙어요. 그러니까 2020년형 모델들은 G7, 2021년형 모델은 G8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엘리트북하고 프로북을 구분하는 방법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요 HP 로고가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HP에서 한 10년 전 정도에 로고 디자인을 새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 신형 로고가 되게 세련되고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엘리트북 시리즈만 박아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프로북은 기존에 저희가 익숙하게 보던 예, 그 그렇죠. 로고가 상판에 딱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막 이렇게 HP 비즈니스 노트북 쓰는 자리 가보면은 요 로고 박혀 있으면 아 사원이구나, 이제 상위급 로고 박혀 있으면 아 임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다룬 노트북이 프로북 에어 G7 제품인데 이 제품은 AMD의 라이젠 CPU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CPU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G7 모델이라서 2020년형인데 2020년 12월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라이젠 3세대 르노아르가 최신이어서 그게 들어갔는데 요즘은 또 4세대 라이젠이 나오긴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되 이것도 이제 조만간 새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이 라이젠 7 4700U 르노아르가 들어간 거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4500U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일단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네네. 별도의 그래픽 카드는 없고 그냥 내장 그래픽인데 라이젠 베가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반적인 내장 그래픽 카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이라 보시면 되세요. 뭐 가벼운 게임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배가 내장 그래픽 카드는 생각보다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내장 그래픽으로는 뭐 그래픽 작업을 기대 안 하고 뭐 딱 문서 작업, 인터넷만 기대를 했었거든요. 라이젠이 내장 그래픽을 좋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인텔도 거기에 대응해서 Xe 내장 그래픽을 요즘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시장을 발전시킨 그런 뭐 주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램하고 SSD 저장 장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램이 16GB 하나가 박혀 있는데 추가 슬롯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네네. 여기 13인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램 슬롯 2개 있는 건 뭐 칭찬해 줄 만하죠. 그러네요. 인상적이네요. 네. 이 정도 사이즈의 슬롯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이 제품도 한번 뒷판을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전원부터 좀 끄고요. 그래서 내부 구조 보시면 여기가 램, 여기가 SSD 슬롯이 있는데 둘 다 방열판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열판을 뜯어야 내부를 좀 볼 수 있는데, 쉽게 뜯어지네요. 네, 그렇죠. 내부 정비가 쉽다는 것도 비즈니스 노트북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부품도 교체가 쉬워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램 슬롯 2개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장하면 되고요. 네. 참고로 라이젠은 램을 2개 끼워야 성능이 잘 나오니까 꼭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SSD 슬롯 하나 있고 2280 길이죠. 그리고 이쪽에 LTE 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다 LTE하고 안테나 작업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네네. 여기에다 LTE 카드를 빼고 작은 SSD를 박으면 호환이 된다고는 하는데 뭐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와이파이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계사장님 저희 이 제품 보니까 네. 히트 파이프 수가 되게 저희가 그동안 봤던 제품보다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수도 적기도 하고 되게 얇아요. 맞네요. 그래서 살짝은 방열 구조가 불안하기는 합니다. 저도 네네. 개인적으로. 쿨링팬도 그렇다고 특별히 큰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라이젠 르노아르가 발열이 그렇게 심한 CPU가 아니라는 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비즈니스 노트북이니까 너무 고사양으로 이렇게 쓸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계사장님 저희가 이 제품은 뭐 스펙 가지고 사실 뭘 이야기가 사실 그런 제품이긴 하니까 비즈니스 노트북이잖아요. 사용성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어로 시리즈는 다 가볍게 나온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8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마감이라든지 디자인 뭐 이런 전반적인 빌드 퀄리티,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요거는 나중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키감이 정말 좋거든요. 네네. 요거는 뭐 거의 200만 원짜리 노트북하고도 키보드만큼은 견줘도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키감을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게 제가 이 제품 쓰고서 제가 구름탑법으로 평상시에 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옅은 키보드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키보드 써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깊은 키보드 감도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키감을 유지할 수가 있구나 라는 면에서 저도 이 제품의 키보드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랙패드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예상을 전혀 못했었던 부분인데 정말 부드럽고 클릭음도 되게 자연스럽게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탑재가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말고도 아예 바이오스 차원에서 멜웨어를 좀 차단시켜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0만 원대 제품에서 솔직히 지문인식 센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안면인식 카메라 같은 거를 탑재해주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이게 비즈니스 노트북임에도 이 정도의 기능성을 유지해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레노버도 저가형 E 시리즈에는 이 정도 기능을 탑재를 안 해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슬롯 구성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시간도 제법 긴 편이고요. 아무래도 13인치 노트북이라서 화면이 작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는 6, 7시간 정도는 가볍게 버텨줬어요. 네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네.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죠. 이게 프로북이다 보니까 엘리트북에 비해서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전략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이 녀석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가성비 노트북에서 주로 사용되는 NTSC 45%급 패널이고요. 네네. 조금 더 금액을 투자하면 상위급 디스플레이를 옵션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건 NTSC 72%급이어서 뭐 상당히 색감도 좋고 쨍하고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여기 슈어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슈어브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슈어뷰라는 게 이렇게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 훔쳐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강제로 시야각을 줄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옆쪽에서 한번 봐주시면 이게 슈어뷰 기능을 킨 거거든요. 이제 화면이 거의 안 보이죠. 네네. 그리고 슈어뷰 기능을 이거 끈 상태인 건데 네. 원래는 일반적인 IPS 패널은 이 정도 시야각에서도 잘 보여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아무리 스튜디오 조명이 밝다는 걸 감안을 해도 슈어뷰 패널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약간 시야각이 좀 차단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으로 보자면 소음이 제법 큰 편이에요. 네. 이건 아까 쿨링 구조 말씀드렸다시피 히트 파이프가 작고 쿨링 팬이 작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비즈니스 노트북이면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43.5dB까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저는 일반적인 사무 용도면 40dB 이하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강제로 쿨링팬 속도를 낮추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없다는 게 좀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통상 40dB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0dB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무실 정도의 공간 정도 되면 사실 도서관하고 비슷할 텐데 그런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비즈니스 노트북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스피커가 참 별로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음성 전달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스피커가 위쪽을 향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 근데 그냥 스피커 드라이버 자체가 워낙 깡통이어서 음. 그래도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노트북 쓰는데 사실 뭐 음악을 크게 들을 일도 없을 것이고 뭐 듣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죠. 듣고 싶을 수는 있으나 특히 이걸 소비자용 노트북으로 그냥 구매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쉬운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 제품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요. 가격대 이제 가격대 설명을 간단히. 네, 중간에 간단히 언급드렸는데 이게 LTE가 없는 모델 기준으로 라이젠 5 4500U는 한 85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해요. 네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NTSC 72% 상위 디스플레이 기준이고요. 여기 LTE를 추가하게 되면 11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LTE 옵션이 달린 노트북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면 LTE 노트북 중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제품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별점하고 총평 정도 간단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비즈니스 노트북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슈어뷰 기능을 제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85만 원대 가격 모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무게 가볍고 뭐 전반적으로 빌드 퀄리티나 뭐 마감 상태 좋은 이런 노트북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건 소비자용 가성비 노트북에서 찾기 힘든 거니까 네네. 이게 만약에 최신 라이젠 4세대 뭐 CPU를 달고 나왔었다고 한다면 9점이나 9점 이상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루노아르 CPU를 달고 나온 상태에서는 8.7점 정도로 약간 감점하겠습니다. 8.5점도 아니고 9점도 아니고 8.7점이랍니다. 저희의 소속점 평점의 정확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도 간단히 써봤는데 저는 사용성 측면에서 좀 생각을 했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거의 100% 일치를 해요. 이 키보드감이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았고요. 또 마감이나 만듦새, 또 이 마그네슘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구성이 괜찮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용성 측면에서 부족함도 없고 또 굉장히 가벼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 제품의 용도와 가격을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못해도 8.5점에서 9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한 줄평은 기대 안 했던 HP와의 첫 만남이 굉장히 신선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방져지.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HP의 프로북 에어로 635 G7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면서요. 비즈니스 제품의 가성비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시대가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북 고르시는 데 있어서 일반 노트북을 못 고르셔서 비즈니스 노트북을 고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5월이 워낙에 노트북 할인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노트북 하나 장만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저희가 제시해드린 관점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노트북 고르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계사장님이 운영하시는 JN테크리뷰 홈페이지에 늘 가시면은 계사장님이 반겨드립니다. 디스코드도 운영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게 아무래도 소통이 편하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노트북들 언제든 가서 물어보시면 계사장님이 다 답변해드리고요.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답변해드리고 계사장님도 와서 답변해드립니다. 자, 계사장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기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